안녕하십니까. 10분 만에 배우는 간터 조선인 학살. 저는 기업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 김종수 관장입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피해 입국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안쓰럽다고 잘 보살펴드리자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몹쓸 짓을 할지 모른다며 염려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오늘은 100년 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시리아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인들처럼 일본으로 건너갔던 우리 조선인들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경은 조선을 떠나올 당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면 일본 사람들과 함께 마시타야라고 하는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엿을 팔고 다녔습니다. 물론 엿장수인이 인기가 많았겠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들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엿장수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조선 독립운동가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스파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와 치바, 가나가와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전신주가 무너져서 불똥이 일고 밭 짓는 화로가 뒤집어져서 불씨들이 사방팔방으로 날리면서 도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진이 잠잠해지면서 불바다 속에 살아남았던 사이타마 주민들이 심하게 그을린 모습으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상한 소문을 전했어요.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였습니다. 잘 아시지요? 조선인이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강도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공장을 폭파한다고 하는 그런 뜬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면 흉흉한 소문이 돌지만 대부분 근거도 없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 현청,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청의 중앙정부로부터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인을 조심하고 마을마다 조선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자경단을 구성해서 마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라? 사실인가 보네? 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누구도 자기 눈으로 본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간토 지역 곳곳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날아오고 더더군다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그동안 조선인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들에 대해서 일본의 지역 주민들은 어라? 정말 사실인가 보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타마 엿장수 부하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경은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경찰서장도 부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끝방에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엿장수 부하경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마을 사람들과 경찰서장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경찰서 마당에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조선인을 찾아다니는 어떤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이웃마을 자경단들에게 달려가서 경찰서에 조선인이 있다. 내가 조선인을 발견했다. 하고 신이 나서 보고를 했어요. 부하경을 잡으러 수백 명의 자경단들이 몰려옵니다. 부하경을 잘 아는 경찰서장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설득했지만 누군가 조선인을 보호해 줬으니 당신 경찰서장도 빨갱이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서장은 도망치고 자경단원들은 경찰서로 몰려들어가 수용소에 안에 있던 부하경을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오면서 죽창으로 사정없이 찌르고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결국 부하경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부하경은 숨을 몰아쉬면서 손끝에 피를 모아 벌, 일본 죄무라고 하는 5글자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5글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죄 없는 나를 일본이 벌하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죄 없는 나를 죽인 일본을 벌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부하경의 죽음을 슬퍼한 요리 마을 사람들, 특히 부하경과 절친이었던 미야자와 키쿠지르라고 하는 안마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를 잘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묘비에 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가 떠나온 고향의 주소까지 또렷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지만 이름이 적힌 묘비는 사이타마에 2기밖에 없습니다. 또 고향 주소까지 새겨져 있는 묘비는 오직 부하경의 묘비가 유일했습니다. 지금도 정수원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가면 부하경의 묘와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00년이 되어 오는데 이렇게 학살당한 조선인의 유해가 간토 지역 곳곳에 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한국 정부가 이 학살을 자행한 일본 정부에 왜 학살을 했는지, 어떻게 학살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학살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우선된 일이 아닐까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일본 정치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가 책임을 당당히 묻는 용기 있는 한국의 정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